ABA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첫 번째가 관찰이에요. 그 관찰을 해서 A, B, C 분석을 해요. A란 어떤 환경에서 얘가 어떤 B라는 행동을 해. 그랬더니 그 행동을 했더니 얘는 C라는 결과를 받네? 라는 거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얘가 이럴 때 이러지 라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정말 관찰을 해봤더니 정말 체계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계신 곳도 있겠지만 아닌 곳에서 그냥 예를 들면 어떤 과정만 수료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는,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자폐아여서 축구공 갖고 노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목이 다른 이유로 축구공을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만약에 분석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방향이 전혀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진짜 이 ABA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전문가가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요즘 ABA가 유행이더라고요. 특히 자폐 아동한테는 ABA가 필수라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ABA가 뭔가요? 왜 자폐 아이들에게 ABA가 필요한 걸까요? 선배맘님들은 ABA 해보신 적이 있는지, 비슷하게 대체할 만한 치료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행동 치료잖아요, 선생님.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 행동 치료라는 거 자체는 장기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길게 우리가 언어 치료를 장애 등급 받은 때부터 성인기까지 쫙 하잖아요. 근데 이 ABA라는 거 자체가 행동 치료에 기반한 거면 사실 행동 치료를 그렇게 오래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아요? 그 행동의 종류가 바뀌겠죠. 한 한 행동이 치료되면 그 다음 행동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보통 40분 이렇게 한대잖아요. 근데 이거를 40분에 할 수가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저는. 저도 그게 좀 맹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ABA라는 거는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그 원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응용행동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행동을 없애는 거, 어떤 문제 행동을 소거하는 쪽이 있고 얘가 이 나이면 당연히 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해. 그럼 이걸 좀 하게 도와줄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행동을 형성하는 쪽으로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들은 주로 어떤 문제 행동을 없애는 쪽으로 이제 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다 행동 치료고 ABA가 가능한데 ABA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첫 번째가 관찰이에요. 그 관찰을 해서 A, B, C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A, B, C는 뭐냐면 A란 어떤 환경에서 얘가 어떤 B라는 행동을 해. 그랬더니 그 행동을 했더니 얘는 C라는 결과를 받네? 라는 거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걸 해보면 얘가 이 상황일 때 이 행동을 해서 이 결과를 받더라. 얘가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자유시간에 어떤 애를 꼬집으니까 선생님이 얘만 데리고 나서 가서 사탕을 하나 주더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결과를 다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관찰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우리가 얘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얘 행동을 대강 얘가 이럴 때 이러지 라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정말 관찰을 해봤더니 정말 체계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 행동을 만약에 없애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없애려면 안 돼요. 절대. 우리도 어떤 습관 만들 때 한 번에 좋다는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가 좀 자리를 잡아야 다음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거 아니면 좀 쉬운 거, 얘가 요 정도는 빨리 할 수 있지, 요 정도는 지킬 수 있지 하고 바꿀 수 있는 건 뭔가를 정해요. 그걸 표적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적 행동을 하나 정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를 단계를 짜는데 A, B, C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A 앞에 넣을 것인가? 이 환경 자체를 안 만들면 얘가 이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을 어떻게 변화주는 방법은 뭐냐? 아니면 얘가 B라는 행동을 하네? 그러면 B라는 행동을 안 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너가 원하는 걸 줄게 하고 어떤 대체 행동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런 걸 줄 수 있는 방법. 그럼 아니면 C를 바꾸는 거예요. 얘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 C라는 결과를 받고 싶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 B라는 행동을 해봤자 C라는 결과를 못 얻어. 그러면 행동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B라는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A를 바꿀까? B를 바꿔줄까? C를 바꿔줄까? 어느 부분을 개입할까를 다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재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중재 전략을 짜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에 따라 치중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중재 전략을 100이라고 친다면 어떤 아이는 이 선행 사건을 없애는 쪽에 막 50%를 두고 뒤에는 20-30%만 쓸 수도 있고 이 친구는 결과를 바꾸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어. 그러면은 앞에는 이렇게 조금만 바꾸는데 결과를 완전 뭐 50% 이상 바꿔보겠어. 이렇게 어떤 게 효율적일지를 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려니 ABA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40분 치료 시간에 뭘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이 나타나면 그게 어린이집일 될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그 상황에 정말 가서 관찰을 해야 돼요. 자폐 아동한테 ABA가 좋다는 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것 같냐면 자폐 아이들은 뭔가 프로그래밍 되어지는 걸 받아들이는 게 더 수월하죠. 아, 루틴을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상호작용 능력은 좀 떨어지면서 어떤 것들에 이렇게 틀에 박힌 거를 알려줄 때,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고 이거 다음에 이거야라는 단계를 잘 알려줄 때 이 아이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장애 아이들보다. 그런데 ABA가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수교육의 모든 게 그런데 비장애이들은 1단계 다음에 2단계를 배우면 되는데 그 다음에 3단계를 배우면 되는데 얘네는 1단계를 한다고 2단계로 못 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를 1-1, 1-1, 1-3 이렇게 나눠서 얘는 1-3을 해야 될 단계야.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얘네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특수교육인데 이 ABA가 그거에 좀 적합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화장실에 못 가고 대소변을 못해. 그러면 데리고 가서 아이고 그냥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체계적인 단계를 짜요. 우선은 예를 들어 가서 옷 안 내려도 돼. 그냥 변기 앞에 서 있기만 하고 오고. 그걸 해. 그게 얘가 변기에 가면은 안 하고 자꾸 기저귀 하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넌 한 거야 하고 체크를 해주다가 그 다음에는 옷도 안 벗고 그냥 앉기만 해. 앉았다 일어나면 한 걸로. 이런 식으로 아이의 어떤 배변 훈련 하나도 단계를 나눠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얘네가 그냥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서 이게 제대로 적용됐을 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40분 세션을 이렇게 이용하시고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의논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접근이 1단계는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2단계는 이걸 해봅시다 라고 어떤 의논이 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 선긋기를 하는 게 지금 얘를 시켜야 될 목표야. 근데 선긋기를 하면 좋겠지만 얘는 소근육이 너무 안 돼가지고 선긋기를 못해. 그런 경우에는 그 소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활동을 그 세션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동분석 전문가는 약간 되게 그 총망라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게 어렵게 봐야 되네요. 애들의 행동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필요한 게 되게 다양한데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심리적인 접근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무슨 뭐 운동적인 접근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를 맞는 거를 그 시간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한테 소근육이 안 되는 애한테 자꾸 여기 선을 그어봐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손을 많이 움직이고 여기 관절을 움직이고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활동을 그 세션에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40분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고 원래는 ABA는 그렇게 어떤 치료실에 딱 갇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석가는 한마디로 분석해 주는 거예요. 얘가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니 집에선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카운셀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 역할인 것 같은데 이제 그게 현실에서 좀 왜곡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 게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저는 왜곡되는 케이스를 봤어서 더 우려스럽거든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사실 굉장히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게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게 너무 습관화가 돼 있어서 저희 딸이 그래서 그런 건지 강박이어서 그런지 자꾸 화장실 가도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너네 집에서 뒤처리도 너가 할 건데 왜 굳이 나한테 물어보는지. 그리고 저는 조금 제가 뭐 주변 어머님들이랑 또 자정 모임을 하고 있어서 할 때 야 우리가 아이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지 말자. 우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 표지판 보고 물어서 가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넌 여기까지 가야 돼라고 뭔가 목적도 모르는데 그냥 엄마가 찍어주면 가는 아이처럼,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 여기서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렇게 계속 뭔가 저는 그렇게 수동적이고 주체가 약간 그 지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그런 폐해를 만들지 않으려면 정말 그런 전문가분들이 접근할 때 지시할 때도 이게 마치 이게 뭔가 강압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황에 개입이 될 수 있게 실행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그 일선에서 하고 있는 곳들 중에 말씀하신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계신 곳도 있겠지만 아닌 곳에서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과정만 수료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는,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자폐아여서 축구공 갖고 노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 다닌 이유로 축구공을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해도 앞에 놔도 차지도 않는데 너무 이제 그게 이골이 났는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동기부여가 꺾이고 의욕이 상실돼서 타인이 어떤 말을 자기한테 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이게 약간 뭘 그러면 그거네요. 의사가 병명을 진단을 하잖아요. 그 진단에 따라서 처치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만약에 분석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방향이 전혀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진짜 이 ABA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전문가가 해야 되는 영역일 수 그래서 있겠네요. ABA가 정말 사실 좋은 건데,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차라리 대강해줄 전문가보다는 집에서 어머님이 좀 공부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하나 봐요. 왜냐하면 많이 한다 아니에요. 하던데. 생활을 같이 하는 건 엄마잖아요. 집에서 얘를 보는 게 엄마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피드백을 제일 많이 듣는 것도 엄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이 ABA 원리를 좀 알아서 우리 애가 이걸 못해서 이거 왜 못하니 하자 했는데, 이런 주먹구구 방식이 아니라 ABA에서 힌트를 얻어서 요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더 효과적이겠구나 라는 걸 알고 접근해보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적용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만약에 AB를 한다고 하면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사실 전문가한테 일주일에 몇 세션 간다고 애 행동이 다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치를 받으면서 사실은 이 ABA는 엄마가 굉장히 많이, 뭐 집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고 같이 적용해보는 방법이 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반드시 알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게 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ABA가 좋다고 하고 의사들이 하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돈이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자격이 별로 없는 분들이 뛰어든 면도 많이 있지 않나. 그런 게 굉장히 많으니까 아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좀 돼요. 그러면 ABA 치료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기 전에 ABA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명확하게 알고 부모님 좀 그런 공부하시고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과도기 같은 게, ABA라는 치료가 좋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아직 제대로 된 치료 인력이 갖춰지기 전이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게 좋다는 게 알려지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좀 자리 잡을 때까지 지금 좀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좀 폐해가 나타나는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